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에 어디를 가더라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이 토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자유인입니다, 그죠? 교복 입고 다니는 적이 없잖아,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빡빡하고 교복 입고 다니거든. 우리는 체질적으로 자유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자.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집단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중하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도 다 그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전투에서 졌더라도 전쟁에서는 결국은 이기게 돼 있는 그 답이 다 있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예일대학에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상식 밖이라. 그런데 또 한 두세 달 전에 미국 예일대학의 18살부터 22살짜리 아주 제일 젊은 친구들이죠. 투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인데 그 1, 2, 3, 4학년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이 12%가 더 많아요. 원래 민주당이 한 60% 많은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미중 신냉전, 한국의 운명이라는 제목인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것이 구경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2018년 3월 31일 날 김정은이를 딱 만납니다. 김정은이가 저기 서서 있어. 폼페오가 걸어갑니다. 둘이 딱 악수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폼페오가 뚱뚱하고 키가 크잖아요. 김정은이는 뚱뚱하고 키가 작고 폼페오한테 당신네들이 나를 죽인다는 소리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랬더니만 폼페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IA라든가 해병대라든가 그런 데서 당신을 죽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껄껄 웃고 가는데 그게 껄껄 웃을 얘기입니까, 그죠? 너는 아무 때나 죽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중국이 말이지, 중국이 말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당신이 김 위원장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책상을 땅 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중국놈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중국은 당장 쳐들어와서 북한을 티베트처럼 만들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한미군 철수하면 김정은 동지께서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셀 때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박정희가 북한 때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국제정치 그렇게 상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아주 정교하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몇 가지 기본 논리를 알면은 이 시대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데 미국의 거스르는 정권은 다 그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고 지금 중국이 뭘로 가는 이유 내가 이제 내일 스카이데일리에 나가는 기사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시진핑이가 몰락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놈의 허장성세 때문에 시진핑이가 몰락하는 중요한 이유가 허장성세다. 허장성세 뭐냐? 아직 맘먹을 힘이 없는 놈이 미국한테 대들인 걸로 이렇게 된 거다. 오늘 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모든 공부할 때는 데이터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데이터가 틀리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전부 틀린 데이터 가지고 모든 걸 쌓으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게요. 대한민국 어떤 주류 언론, 대한민국 주류 언론에 트럼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왜 가졌냐?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나왔을 때 내가 한미 우호협회라는 소위 뭐 대단한 지식인 그룹 아침 조찬에 갔는데 아주 점잖게 생긴 영감한 사람이 트럼프는 개자식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보다가 내 옆에 앉은 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 혹시 그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개자식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뭐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신문에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 신문이 틀릴 수도 있지. 어떤 주요 언론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트럼프 장사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나 혼자 지식인 중에서도 나 혼자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덕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맞췄다고. 저는 내 나름대로 맞출 수 있는 논리가 다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기에도 당선된다고 아니 조선일보가 개표하는 날 카말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 교수님 조선일보 보니까 카말라가 된대요. 그세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거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적이지만 이미 미국 여론을 형성하는 주류의 반열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그래서 주류 언론을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고 요새는 리거시. 이게 꼴통품이라는 소리예요. 꼴통품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쓸모가 없죠. 트럼프는 지금은 X를 보세요. X도 그럼 우파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는 좌우가 다 있어. 이거 두 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많은지는 우리가 보면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 기록적 지지를 받고 있다. 뭐라고? 트럼프 지지는 미국 역사상 지금 1등이에요. 지금 미국 5대 대통령 안에 들어갈 거라고 오늘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지금 45명이 미국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45명이고 대수로는 47대죠. 두 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 번이라는 건 8년을 하면 한 번 한 번을 치는데 4년 했다가 떨어지고 나와서 되면은 대수가 두 개가 됩니다. 옛날에 그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22대 24대를 했고 트럼프가 45대 47대 대는 47이고 사람은 4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명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큰바의 얼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날 더 집어넣은 누구냐? 레이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 여러분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그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대통령 얼굴 4명 새겨놓은 거. 거기에 한두 사람 더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5번째가 누구냐? 레이건이다 그랬는데 아마도 트럼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 트럼프의 대전략, 중국 제압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폭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주변 상황을 대폭 우리들한테 기분 좋게 만들고 있다. 왜? 중국이 깨지고 그 북한 저절로 골로 갈 거고 러시아 날아가면 그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힘이 다 약해지는 통일로 갈 수 있다. 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제일 괜찮은 여론조사가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위 빨간 거는 트럼프, 밑에는 카말라 해리스. 우리나라 신문하고 완전히 다르죠. 트럼프가 항상 위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소수점까지 다 맞춘 회사가 아틀라스 인텔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인데 7월달에 7월 20일 무렵에 카말라가 나왔죠. 그때부터 선거하기 직전까지 항상 빨간색 공화당이 위에 있었다. 올바른 데이터를 봐야지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보고 다른 데이터를 봤으니 분석이 되나? 우리나라 신문들. 트럼프가 100일째 되는 날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리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의 트럼프에 관한 보도는 92%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100%가 부정적이죠. 이거만 보니까 트럼프가 다 못하는 사람 같아. 근데 92%가 네거티브였다. 그렇지만은 이제 드디어 7월 2일이죠. 극단적으로 반트럼프적인 CNN조차 트럼프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꽤 인기 좋았던 사람이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46%, 아들 부시 59%. 이라크 전쟁이 지고 부인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아주 다 묻혔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은 53인데 2025년에는 63이더라. 역대 이래 공화당 사람들의 최대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대통령 한 번 하고서 또 나오잖아요. 보통 두 번 해야 되니까. 4년째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여러분 생활이 4년 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4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에서 40%를 얻은 모든 대통령이 재선이 됩니다. 40%를 얻으면 다 당선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44%였는데 그때 50개 중에서 49개를 이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44쯤이면은 여러분 그거 기록이 트럼프입니다. 56%가 전부 다 낮았어요.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 드디어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56% 되는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트럼프가 제일 다수 득표가 7,400만 표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오바마 6,800만 표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8,100만 표로 당선이 됐어. 이게 가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나는 거죠. 그걸 지금 미국이 지금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며칠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하자. 우리나라는 전부 CNN만 보는데 폭스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6월 26일까지 5월 달부터 폭스뉴스 1등 평균 332만 9천 명 프라임 타임에, 10등 CNN 61만 6천 명, 5배도 넘어요. 근데 우리는 CNN을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NN이 케이블 뉴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가 CNN이죠. 근데 저놈이 하도 민주당 클린턴을 빨아대가지고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로 바뀌었다가 요새는 하도 공산당에서 커뮤니스트 뉴스 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매일 CNN이래. 심지어는 꽤 괜찮다는 사람이, 보수라는 사람이 이거 무슨 황색방송 아니에요? 그러는 거 보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폭스뉴스가 압도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금 아까 53%, 요새 56까지 나와요. 뭐 아주 끝내주기는 없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씩씩한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야, 저 국내 정치가 허술해서 저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겠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쏟으려고. 그게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그럴 때 내가 독재자인데 국민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 이겨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와 따라오게. 그거를 미국 학자들이 컴퓨터로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 국내 정치에 어려운 정치 지도자들은 해외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 가설은 부정됐습니다. 답, 국내 정치가 혼란한 사람은 해외 정책을 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험주의,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도 경험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 그것이 이제 일반 상식처럼 돼 있죠. 국내 정치가 헷갈리는 사람은 대외 전쟁. 지금 CGP가 헷갈리기 때문에 대만 못 때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야, 국내가 힘들게 대만 때리는 거 아니야? 학자들이 전부 검증을 해보니까 국내가 혼란한 놈은 전쟁을 못하더랍니다. 폴리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아까 라스무스 리포트라는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29년째 하는데 정말 1년에도 뭐 몇 번씩 물어보는 질문, 이 나라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해서 처음으로 그 누구도 50%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트럼프가 50%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또 기록을 또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헤매는 줄 알아요.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를 잡으러 갈 때 불법 이민자가 데모하는데 반 트럼프 데모라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그 반 트럼프 데모는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서 하는 데모가 반 트럼프 데모지, 불법 유민자들이 우리 쫓지 마세요 하는 데모는 반 트럼프 데모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다 이거죠. 미국의 회복, 세계의 회복, 상식의 혁명, 이걸 가지고서 상식의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날 남자가 내가 여자래 갑자기, 그런 놈들이 미국에 많아요. 내가 여자래. 그러놓고서 남자 수영선수가, 아니 펜실베니아 대학의 남자 수영선수 놈이 2학년까지 남자인데 3학년 때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이놈이 그냥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개의 권리가 소중하대. 그러면 진짜 여자 선수들의 권리는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나를 국가에서 소중하게,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됐어. 운동선수인데 3학년이 돼가지고 다 1등이야. 뭐 100m도 1등, 500m, 400m도 1등. 근데 그놈의 기록이 남자로 치면은 262등이에요. 근데 여자로는 미국 전체 1등이야. 그래서 걔가 장학금을 다 받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가 상식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리아 토마스라는 여자가 남자 된 여성, 남자가 여자 된 여성이 요번에 그 챔피언십도 다 박탈당하고 기록도 다 박탈당했어요. 그 걔는 희야, 슈가 아닙니다. 희하고 슈밖에 없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근데 미국 사람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몽, 시진핑의 그 꿈인데 이거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랑 맞서 싸우는 거예요. 중국몽은 내가 세계 1등이 되겠다. 미국은 아니지. 내가 그냥 1등을 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그 나라가 잘못된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트럼프 너무 미국제일주의자야.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일주의자래. 지금 어디 제일주의를 하려는 거야? 한국 대통령이 너무 한국제일주의자라는 말 안 쓰죠? 참 이거 어이가 없는 그런 언어들이 지금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미국제일주의자래야지. 독일제일주의자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그 정신 나간.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화평불기 평화롭게 일어서겠다. 보강형의 실력을 숨기고서 칼을 숨어서 간다 이거야. 안 보이게. 이것도 다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CIA가 있고 중앙정보부가 있는 겁니다. 저놈이 속이는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국가를 속일 수는 없어요. 개인을 속일 수 있지만. 근데 중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그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손자병법이 최고의 병법인데 그 한마디로 하면 병법은 사기다라는 뜻이에요. 속임수다. 국가 대전략을 속임수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정직한 나라한테 이길 수 없죠. 도덕적으로도.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초기에 이거 가져오고 싶어. 이것도 가져와야 되겠는데 파나마 이거 파나마 놈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져와.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는 극단적 제국주의자 아닙니다. 캐나다는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데 캐나다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친중 정부입니다. 엄청나게 친중 정부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좌파 국가가 되냐? 미국 밑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하고 치네? 그린랜드. 중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 그린랜드를 집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손 안 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치만 걸어놓은 데가 없어. 다 낼 거야. 시진핑이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파나마. 그 파나마 운하는 이게 원래 콜롬비아입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파주고 여기다 나라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게 파나마라는 나라예요. 여기 이걸 미국이 오랫동안 쓰다가 카터 때 1달러 받고 파나마한테 줬습니다. 파나마가 저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큰 배 한 척 지나가면 5억 원입니다. 5억 원. 통과료가. 근데 그거를 먹고 사는 건 충분해요. 그런데 트럼프 얘기로는 이거 파나마 주는데 왜 중국이 갖고 있어? 이거 운영권을 지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 군대도가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가 편지 썼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미국 국민 여러분, 파나마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파나마에 계시는 중국군 여러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너네들 왜 거기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기자들이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거기 중국군이 있으니까 말로 안 나가면 가서 쫓아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중국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모든 정책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번에 이란 전쟁 중국 놀라게 하려고 때린 겁니다. 이란의 배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때리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 만들고 우린 죽어. 그래서 이란 핵시설 때리고 핵과학자 때리고 그리고 장군들 다 정밀 공격해서 죽여놓고 그리고 어딜 때렸냐? 이란의 핵 저장 석유 저장 시설을 다 박살내가지고 이란이 중국으로 팔 석유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요거는 미국 형님들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중국은 양아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석유 사오기가 좀 어려워. 안심하고 사올 수 있는 게 이란 거예요. 이란 석유의 95%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미국 대신 다 쓸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폭격 맞은 거 보고 맞게는 이란이 터지는데 왜 중국이 아픈 거야? 바로 그래서 모든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의 배후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파나마 운하 우리는 그 운하를 파나마에게 줬습니다. 근데 중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적이 없어요. 찾아올 것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너무 투박하다. 알아듣기 쉽게 썼는데 뭘 투박하다고 그래? 외교관의 용어는 예스인지 노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트럼프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트럼프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래? 트럼프처럼 예측하기 쉬운 사람 없어요. 트럼프가 쓴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맞추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 기자들이 헷갈린다고 써? 안 되죠? 요번에 말이죠. 트럼프가 난 이 사람이 머리가 156인데 IQ가 계속 캐나다 내 거야 그랬더니 캐나다 사람이 열받았어. 이 좌파들이 많은데 열받아가지고 트리도가 나왔다면 트리도보다 더 골 때리는 놈을 좌파를 대통령 수상으로 뽑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캐나다의 텍사스, 캐나다의 우파주가 이거 도대체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독립하겠다고 썰어내버렸습니다. 야, 오타와, 너네들은 전부 환경주의자고 우리는 석유로 먹고 사는데 왜 석유 못 파게? 우리는 우파 때 좌파 때문에 미치겠어. 이제 너네들 허락 안 받을 거야. 요구가 미국으로 오는 것은 아주 등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게 되면은 독립선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쟁하러 가겠죠. 남북전쟁 하듯이. 그런데 난 미국으로 갈 거야. 그러면 미군하고 싸워야 되죠. 캐나다가 미국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내년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 빨간색은 이제 변했지만 왕년에는 공산당, 지금은 독재 국가라고 칩니다. 이 이란하고 러시아, 중국, 뭐 몽골은 아니지만 이게 요 나라들을 우리가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그래서 네 나라예요. 미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바이든 때 미국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외교 정책이 주적으로 삼아야 될 나라 순서대로 발표해달라고 그랬더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순서대로 그 네 나라가 미국의 손볼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는 지금은 그래서 공산주의라기보다도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과거에는 공산 국가들, 요게 북한까지 먹었죠. 요 코딱지만한 파란색이 80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국가에 있어서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되고 그거를 현대국제정책으로 풀어가려면 이 빨간 거보다 더 센 이 파란 거가 얘를 도와주었다. 한미동맹 때문에 세력규정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이 조그만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전쟁 나면 도와주기로 사인한 그거는 그때 있던 한국에 끝내주는 거의 신에 해당되는 도사급 정치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은 그는 그래서 이승만을 외교의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뭐 이승만 학당이지만은 바로 이승만 박사의 어느 책을 읽더라도 야, 이 사람은 국제정치의 정수를 10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1904년에 깜빵에서 쓴 겁니다. 뭐 자료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붓으로 쓴 거예요. 그 지금 읽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 29살짜리 죄수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최고 그 국제정치학자를 능가하는 글을 29살짜리 죄수가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이 사람은 뭔가 선지자구나. 그 사람의 책들을 다 보면은 아주 최고의 정품 국제정치학입니다. 이승만의 정기를 읽고 이승만의 글을 읽어보면은 지금 현대 국제정치학의 최고의 이론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서는 이란인이고 북한인도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일, 나토 회원국, 호주, 인도, 대한민국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더 웨스트입니다. 우리가 서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발상 사고방식이 웨스트다는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컸고 한국은 대표적인 웨스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일본 사람 보면은 너네가 훨씬 미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 자체가 우리의 그 관점 자체가 서구적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몇십 년 컸고 북한은 반대쪽으로 컸고 그래서 지금 게임이 안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이거 따져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별로 이렇게 큰 나라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진 나라 아닙니다.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모로. 그런데 우리가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실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주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아예 국제정치에 주적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그 말 맞다고. 주적 있는 나라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 두 나라는 특별히 주적이 있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를 쓸어버리는 이웃이 있는데 주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적 그러면 말이 좀 센데 영어로는 specified enemy입니다. specified enemy가 상정되지 않으면 국가 전역을 짤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난 대학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이과예요 그래야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거예요 그래야지 그 대학에 맞는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표가 스페시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주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랑 싸울 거예요. 아무하고도 안 싸울 거야. 그래서 스페시파이가 없는 것은 스트레티직 난센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주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중국이 주적이니? 중국이 주적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육군이 비정상으로 큰 겁니다. 중국을 주적을 했으면 해군이 길렀어야죠, 대한민국이. 주적이 또 말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스페시파이드 에니미가 없으면 국방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니까 아예 주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일단 북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자기의 그 티베트로 만들겠다는 중국이 지금 주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돼요. 근데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도 하겠다고 그러고 남한도 하겠다고 근데 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랐으니까 국제 정치가 잘랐지. 그래서 국제 문제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통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통일을 반대하는 놈이 누구가 볼게요? 죽어도 반대하는 놈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로 죽어도 반대했냐? 한국군이 압록강에 논다라고
미군이 해산지까지 가니까 중국은 130만 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막아놓은 일입니다. 왜? 통일되는 건 자기가 몇십만 명 가서 죽는 것보다 통일되는 게 더 나쁜 일이라. 일본도 한반도 통일이 은근히 무서워요. 왜?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통일 국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제정치 철칙, 파워poli틱스의 철칙, 이웃의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을 막을 것. 이거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파워poli틱스보다 더 중요한 거, 지정학. 지리는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 공부할 때는 지도책 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이 되면 중국은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편해. 근데 이놈의 망치가 쇳덩어리 부분하고 나무 부분하고 갈라져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중국 뒤통수를 못 때리는 망치예요. 그러니까 분단되는 것이 중국한테 좋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를 일본의 가슴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 분단된 상태는 단계가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파워폴리틱스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게 돼 있다. 반대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된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깨야지 통일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책에 나오듯이 일본을 깨줄 수 있는 놈이 현실적으로 미국밖에는 어디 있느냐? 돈 없다. 이 사람은 중국을 아주 형편없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은 일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 우리나라에 번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은 손 뗄 수 있어. 아까 셋 중에 하나. 미국은 국제정치에서 손 뗄 수 있다. 한국, 일본 그거 걱정해. 미국이 손 떼는다를 걱정해. 미국은 손 떼도 문제 없거든. 이렇게 그 경고하는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 사람 책에 앱센트 슈퍼파워. 미국이 이제 결석했어요. 나 이제 국제정치 안 해. 미국이 빠졌다는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 이 책 들고 와서 야 여기 중국에 없는 거는 그랬더니 너 알았구나. 중국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지. 중국이 어떻게 강대국이네. 국민소득이 10,000불도 안 되는 나라다. 국민의 90%가 국수에다가 달걀을 넣어서 먹을지를 고민해. 돈 때문에. 아유, 저 달걀 하나 더 집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이 없구나. 그런 나라가 미국하고 맞자면 또 이게 지금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재하고 말입니다. 끝장난 중국 경제 뭐 이런 얘기가 한 3년 2023년 4년부터 급격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떤 사람은 중국 인구가 한 7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고서 내가 작년 봄에 대만 교수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이 4억 죽은 거로 자기네들은 본다 그러길래 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하이가 텅텅 비는데 그렇게 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14억인 나라라면 북경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하죠. 검은 아이들이 맥시멈 4억까지 봅니다. 미니멈 1억 5천. 내가 그거를 언제 확인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그 포스코 중국 지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이 강의를 한 걸 듣고서 교수님 그거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회사가 중국 아이들을 뽑는데 5,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대요. 몇십 명 뽑는데 근데 대부분이 주민증이 없더라는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농담으로 주민증 없는 애 뽑으면 월급을 훨씬 덜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애들이 검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하면서 중국의 검은 아이들이 몇 억대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보다 107대 100으로 남자가 더 많아요. 원래 태어날 때 105대 100으로 남자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남자가 더 많이 죽으니까 대충 말처럼 남자가 조금 더 많은데 107 정도 되는 건 이거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못 가는 애들 그걸 총각군단이라고 합니다. 총각군단은 시진핑의 대적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의 고민인데 인구 통계학 애들이 없어요. 근데 늙은 사람이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중국은 이렇게 됩니다. 위는 가뜩이고 밑은 없어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구 통계학적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늙잖아. 한국은 뭐 별 다르냐? 일본도 늙었잖아. 이거 세계에서 인구 통계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인구 통계학 박사 받은 에버슈타트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버슈타트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일본 걱정할 한도 없어. 걔네들은 부자가 되고 가시오.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또 온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걔네들 30만 원 줘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6분의 1이네. 우리 애들이 6배 일을 잘하죠. 그겁니다 논리가. 네, 지금 중국에다가 볼로 가는 뭐 이거 뭐 너무나 요새는 내가 옛날에 이걸 할 때는 나 혼자 또라이였습니다. 그건 뭐 아니 미국 놈만 말고 미친놈 같아. 트럼프 바라고 그러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를 애원했는데 내가 아파서 관두는 걸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그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러시아가 시진핑's loss of power confirmed Russian intelligence. 러시아의 정보가 좋죠. reveals China's leadership reshuffle favors the West.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얘가 가면은 새로운 정부가 생기는데 새로운 정부는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공산당이 살려도 국민들이 더 먹고 살아야 돼.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나라가 사는 방법 쉬워요. 문 활짝 열고 미국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김정은이가 죽거든.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니 닫아야 되고 국민들이 살려면 열어야 된다. 중국은 그거보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자유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5개로 쪼개져 최소한으로. 그래서 별이 5개야. 한족 무슨 족 5대 종족을 나타낸다고 연구학자가 이제 비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5대 사회 계층을 얘기하겠죠. 노동당 뭐 저거 해가지고. 아무튼 중국은 종족이 너무 많고 지역이 너무 넓어요. 중국은 90여 개 나라가 아니라 원십여 개 나라입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상하이에다 충성을 바쳐요. 중국에다 충성 바치지 않습니다. 상하이 부근에 있는 별들이 별세수를 지급시켜줘가지고 북경으로 오는데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왜? 나의 이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걸 확인한 것은 이화에 대해서 그 세계와 관련된 과목을 몇년 가르쳤는데 중국 여학생이 그 친구는 유난히 한국말을 잘 쓰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덕택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중간 시험 다문제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중국 학생인데 나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상하다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상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너 천하물 사태는 아니겠지. 그게 뭔데요? 중국 사람은 얘가 지금 쫓겨나는 거 몰라요. 그게 나랍니까? 무릎 꿇고 애원했다. 체제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자유화가 되면 위구르 독립, 대만 독립, 몽고 독립, 만주 독립, 광동성 독립, 중원, 중국 명나라 남는 거예요. 송나라 남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약해지면 우리는 와 이제 통일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만주는 어느 쪽으로 붙을까요? 돈이 많은 쪽, 통일 한국 쪽으로 당연히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건성하고 대만하고 붙어 있죠. 복건성은 대만이 먹습니다. 중국이 분열되는. 이게 제가 믹시징 교수가 작년에 이 사람이 대만 국제정치학자 중에서는 1위를 달리는 학자인데 은퇴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 사람이 코로나로 사업진 죽은 거로 자기는 본다 그러는데 이거 위구르 독립하겠죠 당연히. 티베트 독립하겠죠. 위구르가 독립하면 위구르는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자원 대국. 중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석탄의 40%, 중국 전체 석유의 30%가 여기서 나와요.
그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석유 수출하는 데는 부국이 되고 요 두 개 빼고서 인구가 90%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도 안 살아요. 그리고 티베트 얘가 독립하게 되면은 둘이 독립하게 되면 중국 영토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부처님이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모든 중국에 가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중국의 물을 얘네들이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이거 나와. 중국 붙들라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마 분열될 겁니다. 광동이 이게 언제 중국입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봉고, 만주족, 청나라 때 만주가 중국에 들어간 거죠. 네, 저는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만주도 독립할까요? 물론이죠. 만주가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우리가 정신만 잘 차리면 이 사람은 뭐 손절병법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미국의 구세력을 재건하겠다. 미국의 구세력은 너무나 막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국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그래서 전쟁을 안 한다. 내가 노무했으면 다른 놈들이 아예 못 돌릴 거 아니야? 그게 손절병법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선지선자야. 가장 제일 좋은 전략이다. 제가 등부랑 자대 만들었어요. 미국이 이제 이거랑 맞장구를 내는데 미국은 군함을 이게 3대 산업이니까 다 다른 나라한테 준 거라. 그리고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중국 50%, 두 번째로 많이 만드는 나라 한국 28, 세 번째가 일본 15, 그 세 나라가 93%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도 만들어야 돼요. 트럼프는 구세도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 얘기 때 350척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96척까지 만들고 대통령을 다시 못했죠. 지금 다시 들어오니까 290척이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미국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최하가 330척, 최대가 400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40척에서 70척 정도를, 80척 정도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고민, CNN에 나온 겁니다. 사진 딱 보이고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들입니다. 요거 두 번째는 처음에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 배들은 미국 배가 아닙니다. 라고 보여줬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가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CNN에 나온. 근데 중국은 세 대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얘네들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건 미국의 해결 방식입니다. 얘네들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세요. 미국 트럼프가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중국이 반치광입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너무 싸. 이 배가 그 값에 나올 수가 없어. 트럼프 얘기는 너네 이거 배 만드는 사람한테 월급 얼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지. 사용수인이 와서 그냥 공짜로 만드는 거지. 반칙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만든 모든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항만 사용료를 붙이겠다는데 초대형급 지금 한 30만 톤 되는 거는 150만 달러를 때렸습니다. 22억 원을 한 번에 들어올 때마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어느 나라 깃발 다는 건 관계없어. 이 배가 중국제냐 아니냐가 관계 있는 거예요. 모든 중국제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150만 불, 100만 불씩 터져요. 한 번씩은 몇십 년 쓰는데 그 독일 선박 회사가 중국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랬다가 트럼프 이 정책 때문에 취소하고 계약금 날리고 한국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난달 동안에 우리가 내가 28%라고 그랬죠. 지난달 우리가 받은 수주 퍼센트가 전 세계의 55%를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잘 받아먹을 거냐 놓칠 거냐는 우리나라 정부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야, 나는 좀 중국을 분노하게 하는 건 난 절대 못해.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거 완전히 또 대박이 터지네. 군함 만들어 드릴게, 형님. 우리 군함이 그렇게 좋다며. 만들어 드릴게. 중국이 이제 길길이 뛰겠죠. 트럼프, 중국 선박의 과기 격세 행정명령 선출 중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미국 이거 화물선인데 한번 고쳐보라고 그랬더니
미국에 80군데를 고치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한국이 200곳을 더 고쳐줬어요. 형님들 보니까 여기 망가질 때가 맞습니다. 문제가 빨리 고쳐줬어. 한국만 바르고는 미국 해보니 우리는 몇 달 걸리는데 K조선은 3일이면 된다. 네, 한국이 그래서 박정희가 또 고맙더라고요. 이승만이 고맙고 이거 나라를 기틀을 잡으려면은 그래서 한국이 조선공업 원자력공업 지금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400개를 더 준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1세기는 AI 시대죠. AI는 보통 전기가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AI를 발전시키겠다고 그러고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AI를 하려면 원자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옛날 그냥 우스개로 들었던 놀라운 얘기들이 이제 다 틀리는 거가 뭐냐면은 내가 80년대에 미국을 유학했는데 텍사스 대학에 수학과 건물이 따로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0층 되는 빌딩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온 수학 박사가 되는 학생이 여기서 쓰는 전기가 이 자기네 수학과에서 쓰는 전기가 서울대학 전체 전기보다 더 많이 쓴다고 그러길래 수학과가 무슨 전기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니 컴퓨터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AI가 다 수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맞는 소리구나 하고 몇십 년 전 들은 얘기가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핵발전소 만드는데 세계에서 핵발전소 제조기술 1위가 한국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야 우리가 물이 있냐 석탄이 있냐 석유가 있냐 머리로 만드는 전기를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원자력 공학과를 다 공부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60불일 때 6,000불씩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보라고. 지금 3만 5천 불이죠. 곱하기 100에 보세요. 350만 달러씩 유학생이 갖고 간 거야. 지금 돈으로. 몇십억도 넘죠 그러면. 그래서 기른 사람들이 박정희 때 와가지고 국방산업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지도자들 해가지고 결국 후손들이 덕을 보는 것이죠. 한국 향한 러브콜 60조 넘는 돈다발 쏟아진다. 전략는 상황에 기도가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북한 최대의 명절이죠. 북한의 크리스마스죠. 북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이 너무 조용해.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공군이 좀 시끄럽게 해줬습니다. 서해바다를 날라서 서해바다를 지배하는 자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다. 중국이 서해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죠. 미국이 중국 까불지만 마. 대한민국은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야. 서해는 내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중국놈들이 바다에다 큰 거 써요. 바다에다 큰 거는 건 왕반칙입니다. 여기 12해리, 땅에서 12해리, 22km. 여기까지는 중국 영토하고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이렇게 22km. 곧 빼놓고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근데 이놈들이 줄거놓고 우리 배가 가면 와서 쫓아요. 꺼져. 나 해군 참모총장 2명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얘기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오산의 의미입니다. 오산. 원래 서울에 여기 미군이 있었죠.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거는 거의 시체야. 소련도 시체고. 그래서 미군이 가도 되는데 보니까 이놈이 커졌네. 얘랑 상대하기에는 봉두천보다는 더 좋은 곳이 평택. 근데 간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한국한테. 왜 우리는 북한 지켜줘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통령이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차비, 이사비 그것까지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 자주파를 좋아해. 무기 많이 사주고 이런 세상 가난하지 않죠? 아주 복잡하게 미워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브룬슨 대장, 사베르 브룬슨 장군이 미국에 있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한국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이다. 이걸 버려? 김정은이가 미국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어요. 미국 가면은 그 중국놈들이 우리 치러 올 거야. 여러분 논문 한 거 쓰세요. 공부 조금 돼가지고. 주한미군 저 싸우면 북한은 티베트 된다.
우리 국민들 한미동맹은 필요하대 93%가 그렇다라고 이 초대형 여론조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했는데 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씨 뽑을 거요라고 한 사람들의 93.9%가 한미동맹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윤석열 뽑을 거요 96.4입니다. 이거는 온 국민이 압도적으로 90이 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회 현상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미동맹에 대해서 따지거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중국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는데 왜 양아치처럼 하니까. 일본이 1등입니다. 호주가 2등. 87대 왜 일본이 1등이냐. 좋다거나 일본은 11, 호주는 12. 그래서 일본이 종합 1등입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1위, 호주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5, 6, 캐나다, 한국 7위, 독일, 프랑스, 영국. 여기서 보세요. 이 10나라 중에서 후진 나라가 있는지. 세계의 괜찮은 나라들은 다 중국을 싫어한답니다. 근데 왜 신중이 이렇게 많냐? 정치가들. 캐나다 정치가들, 스웨덴 정치가들, 미국도 중국한테 빠져나간 민주당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정치가들하고 중국은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망가뜨리는 나라입니다. 요번에 미국이 이거는 6월 16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한국에다가 슈퍼 비행대대라는 미국 공군 대대를 상대했는데 보통 20대가 한 대대가 되는데 이거는 31대짜리예요. 그러니까 망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데 훨씬 세게 때릴 수 있는 대대를 새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가 바뀌더라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는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한도가 있어요. 근데 국제 정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거의 죽입니다. 보세요. 일본한테 당한 거, 러일 전쟁, 청일 전쟁, 6.25 그게 전부 다 국제 전쟁이지 뭐. 우리의 문제를 진짜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거를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제정치학자 1호 이승만 박사, 그 사람의 설계도를 짜가지고 만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거리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이승만의 한미동맹, 이승만의 이거 잘 보면은 와 이게 정말 70년 전, 80년 전에 이승만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거 보면은 아주 지금 2000년대의 국제정치학 교과서를 능가하는 그런 국제정치가 나오죠. 빅터 차라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반도 통일은 갑자기 온다. 국가 이체제 30년에 걸친 전지전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솔직하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학생들한테 남북 대화할 때 이제 평화가 온대. 악수하고 북한하고 악수하고. 그래야 통일이 뭔 줄 아니? 한쪽이 다 죽는 거가 통일이야. 뭘 좋다고 평화가 왔다고 그러니? 한쪽이 다 죽는데 그런들은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소식. 이 사람은 또 미래에서 도사죠. 하도 미래 예측을 잘해가지고 대학교 수학과 관두고 나와서 미래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차렸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뭐 퓨처모입니다. 오스틴에이션 텍사스.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이 사람은 정치 사상 이런 데 그 도사예요. 10년 후, 100년 후 이런 책도 막 썼는데 100년 후라는 책 거기에 나온 얘기죠. 통일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되고 얼마나 강대국이 되느냐. 일본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중국도 한국 보고 쩔쩔맬 거가 된다. 중국이 쩔쩔매는 이유는 중국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아까 말한 피터 자이언의 스승격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그거 강대국에 안 들어가. 일본이 더 무서운 나라야. 근데 한국은 일본에게도 위협이 될 만큼 강해질 거야.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00년 언제 통일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그거 할 거야. 그 무렵에 기자들 물어봤어요. 2010년에 모르긴 몰라도 당신네들이 만주를 통찰작했어. 만주는 당신네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을 것 같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만주를 점령한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만주가 한국도 쓰게 되고 한국에 일하러 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래가 밝아요.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측한 대로 되면은 한국이 통일을 할 거고,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잡기 위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미국 편이 되면은 그날 한국하고 북한은 말로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김정은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안 나온 얘기죠. 북한 그 싱가포르 잘 사는 거 보시오. 당신들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라 문 열라고. 문 열고 핵 관두고 그거 우리가 도와줄게. 북한에다가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집어넣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됩니까 봐 무섭나?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이 보니까 와 남한인 남조선이 훨씬 잘 사는데 너 우리한테 좀 더 거짓말했잖아. 대부분 들었는데 트럼프가 약속 지키려면 북한 주민을 미군이 쏴야 되죠. 트럼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내가 합리적인 소설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그리고 원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거기다 트럼프 호텔 한대 지면 좋을 것 같아. 잘해보자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7,000명이 아직 시체를 못 찾아왔는데 그거 좀 찾아줘. 시체 찾으려면 미군 6,000명 정도가 북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코미에 보면에다가 안 돼, 못 하겠어요 하니까 회의하다가 가버린 겁니다. 그게 하노이예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마음을 잡으면 자기 목숨 걸고 잡아야 되겠죠. 근데 마음 잡아가지고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생기는 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트럼프 호텔 가서 하나 놀고 옵시다. 그래서 만주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밍시징 박사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몽고하고 이어지죠. 얘 지금 한국 되고 싶어서 되게 열나는 나라예요. 몽고가 봤더니 정말 우리랑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딱 달라요. 근데 몽고 사람은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런 날이 뭐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꿈을 꾸는 건데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려 여기 이거 고구려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평화하는데 이승만 박사도 그거는 틀렸더라고.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남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우리 민족에서 빠집니다. 고구려는 밥 먹듯이 먼저 침략한 나라다. 그 말하면 중국이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지.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고구려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고구려 전쟁의 나라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잘 쓴 책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통일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력은 대한민국하고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 100, 북한 1.7, 그래서 101.7이 돼가지고 통일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해에는. 근데 통일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 구세력은 프랑스와 같습니다. 통일하는 그 해에 우리나라 인구는 독일하고 같아요. 그런데 통일되자마자 북한은 맨 땅이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합니다. 17%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북한이 17% 성장할 때 전부 우리가 해주는 거라 또 우리도 덩달아 9%가 됩니다. 그거로 계산해보면 통일 9년째에 우리 GDP가 영국이 돼요. 그러니까 통일하고 9년째에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난 뭐 여기다 교회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이 세상에 고도 성장을 30년 하는 나라는 있어도 그걸 2번 하는 나라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그걸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야. 와 이게 완전히 맨 땅이니까 그래서 30년을 고도 성장을 한 번 더 하죠. 미국 학자 계산입니다. 2050년에 세계에서 경제력 1, 2위가 미국하고 한국이래요. 그런 찬스가 지금 구조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마치 그 고종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겨야 된다고 또 우리 저 김용삼 기자님 책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그 기둥에다가 솥 박아놓고 말이야 땅바닥에다가 러시아가 이기라고 무닥하고 그러던 나라예요. 줄 잘못 쓴 겁니다. 그 100년 전에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에요. 국제정치적으로. 우리가 줄을 잘 쓰고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해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안 쉬고 했기 때문에 지금 5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청년들이 많이 뭐 개몽이 됐다 깨어났다 하면서 나와서 이제 막 공부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지금 저희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재명 정권이,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정권이 반중 친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미국은 한국 내 독재 정권으로서 둘까요? 반중 친미만 한다면? 왜냐면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걸 하면 독재죠. 그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독재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세 차원을 분석을 합니다. 2차 대전을 예를 들게요. 2차 대전은 히틀러 때문에 나타. 그게 이제 휴먼 레벨 익스플레네이션이에요. 히틀러라는 개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전쟁이 난 거야. 아니죠. 히틀러 가지고 되나요? 나치즘이라는 고약한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전쟁이 난 겁니다. 그거를 소시에탈 레벨이라고 합니다. 레벨 2, 레벨 1은 인간, 레벨 2는 그 사회. 아니죠. 그때 영국이 또는 프랑스가 지금의 미국만큼 강했다면은 아무리 히틀러나 나치즘이 있어도 전쟁이 날까요? 못 나지. 2차 대전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때 트럼프의 미국 같은 영국이 아니었다가 제일 중요한 설명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김영삼 때가 제일 나빴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박정희 때도 나빴고 이승만 때는 미국이 이승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버레디. 참 그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국력을 보면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6.25 때는 미국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갔다가 싸우러 다시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의 논리는 뭔지 아세요? 쏘는 놈이 이렇게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한국이 갑자기 반년 만에 중요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안 도와주는 이유가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이제 거의 미국의 바이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서는 우리의 대전략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강대국은 투키디데스 말을 내리면 뭡니까?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소국은 약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당해야 할 뿐이다. 나는 트럼프의 미국이 그 거치는 것을 그냥 그래도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 오늘 시간이 넘었는데 마지막 네, 저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 솔직히 너무 반미친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저희 25센트 관세까지 때리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박사님 앞으로의 이제 앞으로 어려운데 혹시 그 취임사를 들어보신 분은 있나요 여기? 그래 들어보셨네. 내가 어느 그룹 갔더니 아예 취임사를 들은 적도 없고 취임 연설을 읽은 적도 없더라고요. 취임 연설에 기억나십니까? 막강한 이야기는 뭐야?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를 두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안 하면 힘들다는 것을 일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냐고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제일 빨리 한 대통령은 누구예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평택기지 만들어줬고 FTA 해줬고 그리고 제주기지까지 만들어줬어요. 제주기지는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무현은 순수한 사람이죠. 뭐 그걸 두고 봅시다. 지금 뭐 트럼프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지금 뭐 우리가 뭐 나오는 뉴스를 아직 100% 확인을 못 하는데 미국은 미국 나라도 또 자기 전략이 있겠죠. 방위비 100억 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위 100억 불 더 내려가는 방위비 100억 불이라는 것은 어느 애랍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한테 총알 한 방을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전기값, 물값 총수비달라는 겁니다. 그를 100%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임기 때 그때 에스퍼 국방장관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3분의 1 내고 있는데 그걸 절반으로 올려다오. 그때 절반이 1조 4천억 정도가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1조라는데 아마 무슨 뭐가 꼈던 것 같아요. 죽어도 1조 이상 못 내겠어요. 이게 미국이 그래 1조 받아. 그런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 내 요구도 들어줘. 5년마다 한 번씩 계산하는 거를 매년 하는 걸로 해줘. 그리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대통령에서. 그런데 요번에 100억 달러 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총액이 100억이 안 됩니다. 총액이 지금 돈으로 5조예요. 5조. 그러니까 35억 불이 금년도 미군 유지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그 주둔비용이라고 얘기는 맞아요. 방위비가 아니라 35조가 돈이니까 그게 절반을 주면은 그게 이제 2조 5천억 주면 돼요. 그리고 다 주면은 5조 주면 되고. 근데 앞으로 국제 유가가 팍 내려갈 겁니다. 바이든 시대의 유가하고 트럼프 시대의 유가가 우리나라한테 1년에 50조 원씩 기름값이 덜 나왔어요. 트럼프가 달래는 방위비 다 주면은 5조. 그리고 트럼프식으로 기름값이 다시 내려가면은 지금 전쟁주의 때문에 빡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 기름값으로 50조가 남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총알 한 방 안 얻어 쓰는 나라가 군함을 얻어 쓴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그 법은 바꾸고 있어요. 동맹국의 군함을 얻어 쓸 수 있다는 지금 미국에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방위비 그러는데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것은 아니 전부 쓰는 비용이 35억인데 어떻게 100억을 달아요? 그럼 65억은 총합값으로 달라는 소리인데 그걸 우리가 트럼프가 그냥 막 하는 말이지. 그럼 밑에 있는 보좌관이 그럴 거예요. 대통령과 100억이 아니라 35억이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쟤네들이 다 내도 35억입니다. 그거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죠. 네. 오늘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이충근 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